네, 지금 뭐 제가 사실은 신축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일명 이제 루저라고 그러나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과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시내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뭐 전세가 4억이면 뭐 매매가가 6억 정도 해서 2억 정도밖에 갭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4억이나 5억에 대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6억 정도 아파트를 산 사람이 대부분 뭐 12억 또는 13억 또는 15억 정도, 두세 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최소 몇 억에서 10억 이상의 어떤 자산의 어떤 그 갭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고 한들 아파트를 다시 사기도 힘들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신축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신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축 사업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10억 정도 토지를 구매하는데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구매 비용이 발생이 되면 한 80%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억 정도 대출을 활용하고 자기 자금 2억 정도 들고요. 신축 비용은 한 100평 기준으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 부분에서도 한 20%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자기 자금,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뭐 취득세 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용 내면 한 4억 5억 정도만 자기 자금이 있으면 서울의 역세권에 아주 아파트보다 좋은 입지에 주택을 신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는 주인세대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정도의 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평에서 30평대 정도의 어떤 공간의 어떤 신축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아래층에서는 신축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한 5억 정도 자금을 가지면서 주거와 어떤 현금 흐름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덧붙여서 30평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4억 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 30평에서 50평 정도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부분에서 어떤 자산 가치를 증식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항상 무주택자인 분들이 오시면 꼭 신축을 한번 해보시면 벼락거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더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주택으로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 사업에서 아직 아파트보다는 어떤 그 공시지가 비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도 되지 않고요. 만약에 1가구 1주택에서 만약에 사업자로 내지 않고 한다 그러면 임대소득까지도 비과세 될 수 있는 어떤 일석이조의 어떤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덧붙여서 최근에는 사실은 2주택자, 3주택자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기 되게 힘든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1%에서 3% 정도 취득세 내니까 다른 어떤 그런 2주택자, 3주택자보다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를 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뭐 장기 보유 후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단기 매도 전략이 있는데요. 장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에 좀 더 포커스된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선차익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 있는 토지를 구해서 월세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 토지 가격은 좀 낮게 구매해서, 예를 들면
장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정말 가까울수록 토지가 상승이 크니까 그렇게 보지만, 여기서 좀 멀더라도 월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에 구매해서 투입 자금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지 계약 시 체크할 사항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계약하기 전에 토지 검토 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토지 계약 전에 토지 검토, 그러니까 신축을 위한 토지 검토에 대한 제일 큰 어떤 부분이 뭐냐면 입지입니다. 입지. 그래서 주요 지하철역이 있는 역세권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내에 있는 지역을 선정하거나 해야 되고, 덧붙여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강남, 그리고 명동 또는 이제 그런 명동 일대의 어떤 구도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한도심에서 출퇴근했을 때 도어 투 도어로 이제 30분 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어떤 그런 가치를 주는 어떤 두 가지 요소라고 보면, 미래 가치를 줄 수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지하철이 신설된다든지, 또는 어떤 대단지 아파트 통해서 이제 인프라가 개선된다든지, 공원이 신설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추가적인 어떤 집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토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지를 구해서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 계약 측면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명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신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시를 해서 신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세입자가 다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명도라고 하는데요. 그 명도가 매도자가 명도를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야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축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겁니다. 매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약 시점하고 잔금 시점에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설계도 하고 건축 허가도 받아놔야지만 잔금 후에 바로 신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착공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그런 시간을 세이브해야지만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매도자한테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지를 통해서 그 토지를 구했으면 토지에 대한 힘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가 해당되는 입지에서 몇 평을 신축할 수 있고 몇 층까지 신축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임대가 조사를 통해서 수익성을 분석하는데, 그 수익성을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종 단계가 건축사님 통해서 가설계 또는 금요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설계 금요평가를 받아서 그 전문가 통해서 이제 도대체 몇 평의 토지, 몇 평을 신축할 수 있고 몇 층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성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결국에는 신축을 인허가 해주는 관청은 각 해당 구청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건축가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지번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에 대해서 제약사항이나 인센티브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제약사항이 있으면 그 제약사항이 과연 큰 리스크가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떤 설계에 녹여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이제 시공사의 인수인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자 리스트를 점검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하자를 다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자체는
내가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잔금을, 그러니까 시공비에 잔금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공비가 다 넘어가고 난 뒤에 뭔가 하자를 보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이 치르기 전에 하자에 대한 보수가 다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자가 그렇게 다 보더라도 하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보증 이행 증권 또는 통해서 이제 하자에 대한 어떤 보증을 받고요. 덧붙여서 그 공사자들의 어떤 연락처 그리고 시공업체 연락처 통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연락처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는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건축 도서 부분하고 열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꼼꼼히 인수인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우선 좋은 게 취등록세 중과 제외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2주택, 3주택, 3주택이 있다고 하면 8%, 12% 그러니까 취등록세 중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2주택, 3주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원래는 중과를 받아야 되지만 신축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취등록세 중과를 받지 않아서 1%에서 3%대 취등록세를 내게 되고요. 다만 여기서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1년 내 멸실, 그러니까 철거를 완료를 하고 3년 내 신축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택 신축 판매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사용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신축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부분에 해당돼서 3년이 지나기 전 시점에 자진 신고로 그 취등록세 부분에 중과세에 해당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여전히 이제 단기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취등록세 중과 제외되는 부분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나 보유세에 대한 어떤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시작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현금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전에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킨 가게를 차린다든지 해서 어떤 그런 자영업을 뛰어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상가 건물을 산다든지 상가주택을 사서 이제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신축 사업을 통해서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기존의 어떤 건물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신축을 해서 최저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보유할 수 있고요. 거기서 어떤 신축에 대한 건물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해서 월세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는 일단 신축 사업에 통해서 5건의 신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3건은 매도를 하고 2채는 계속 보유하면서 월세를 충분히 300만 원 이상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300만 원에 대한 월세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기승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장점을 누리고 있고요.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축 사업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뭐 건축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건축 관련 전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스터디를 해서 토지를 보는 눈 그리고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하면 충분히 신축 사업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현금 파이프라인에 300만 원을 넘어서 3천만 원의 어떤 현금 파이프라인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